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시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더 큰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세상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우리 정신 깊은 곳에 자리한 진정한 자기 자신, 즉 본질과의 연결입니다. 20세기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평생을 바쳐 이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언어를 해독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소진되는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많은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에게 아무런 성취감도 주지 못하는 직장을 그저 변화가 두려워 계속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밝혀주기는커녕 오히려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걸까요? 융은 그 해답이 바로 그림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특정 감정들을 억누르도록 배웁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아가도록 교육받죠. 그 틀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위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누른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잘못된 선택, 해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더대 가두는 반복적인 삶의 패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운명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밖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성공,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감히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융이 가르친 핵심은 우리의 무의식이 결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당신이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으며 증명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기로 결심하는 것,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깊이를 원하기에 피상적인 관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자리를 더는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용기가 필요한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신념을 버리고 두려움을 직면하며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가 두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더 정당화할 것입니까? 당신의 삶에는 이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인생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허락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완벽한 순간이나 신성한 계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신호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무언가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며 당신을 진정한 길로 안내하려는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놓아주기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립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결코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고 선택의 자리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끌어당기는 많은 관계와 상황들이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경험, 물려받은 신념, 혹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설치된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강력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믿는다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관계만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패턴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연인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심지어 사는 도시를 바꿔보지만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문제의 진짜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것, 직면하지 않은 것, 당신의 정신 속으로 통합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불확실함이 너무나 두렵기에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르는 천사보다 아는 악마가 낫다며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그곳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안정으로 위장한 정체의 공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통합을 충만하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열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언젠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되어 억압하고 부정하고 숨겨왔던 당신 자신의 모든 측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경우 바로 그 그림자의 발현입니다. 제한적인 믿음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대신 그 믿음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열쇠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세상이 당신을 더 잘 대우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열쇠는 당신의 신념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며 당신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내면의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기 탐구에 몰두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변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당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한때는 어떻게든 어울려야 한다고 느꼈던 장소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자아감이 더 이상 외부의 수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결정을 내리며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의미 있는 사건들이 거의 마법처럼 일렬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그에 응답합니다. 기회가 생겨나고 관계가 바뀌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들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변화에 헌신하기 전에 외부적인 증거를 먼저 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기 전에 세상이 먼저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어난 그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도 직선적이지도 않습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유혹적으로 보이고 성장의 불편함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 직면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삶은 변모합니다. 외부 환경이 즉시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참고 견뎠던 사람들과 상황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변명해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때는 정당화했던 것들을 이제 그것의 진짜 모습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험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한 번의 기회를 걸어볼 것인가? 놓아주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고 미지의 세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당신이 속한 환경,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는 곳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가? 습관의 덫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에 계속 집착한다면 당신이 얻게 될 유일한 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삶에 갇히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작은 암시들을 말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직장,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이 그 신호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항상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후 감정적으로 소진될 때마다, 당신의 직관이 어떤 장소는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속삭일 때마다, 명백한 이유 없이 마음속 무언가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을 인도하려는 시도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융은 개성화, 즉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고독,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닌 것들을 벗어던질 때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을 발견하기 전에 텅 빈 공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겪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고 있더라도 익숙한 것을 붙들고 있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삶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잇는 다리입니다. 과거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맨 처음부터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놓아주기로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마음이 맑아지며 갑자기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붙들고 있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놓아주기를 두려워하는가? 모든 집착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오래전에 놓아주었어야 할 것들을 계속 붙들도록 당신을 설득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관계를 놓아버리면 더 나은 것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 직장을 떠나면 다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정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의식의 권리로 당신의 것인 것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떠나간 것은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이야기의 한 장이었고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끝나야만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나은 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을 놓아줄 용기를 가졌을 때에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해온 삶의 영역들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기꺼이 놓아줄 것인가? 당신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놓아주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의 심오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이기적이라고 또는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그들 자신의 안락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누군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종종 위협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의 압박,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당신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그들이 당신의 여정을 인정해 주리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며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장애물은 과거를 놓아주기를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관계에 매달립니다. 어떤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직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할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놓아주는 것은 더 이상 상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새로운 현실의 발현입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놓아주기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만약 내가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만약 우주가 항상 나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안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까? 자기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매일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과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되며 오늘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시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더 큰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세상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우리 정신 깊은 곳에 자리한 진정한 자기 자신, 즉 본질과의 연결입니다. 20세기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평생을 바쳐 이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언어를 해독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소진되는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많은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에게 아무런 성취감도 주지 못하는 직장을 그저 변화가 두려워 계속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밝혀주기는커녕 오히려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걸까요? 융은 그 해답이 바로 그림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특정 감정들을 억누르도록 배웁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아가도록 교육받죠. 그 틀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위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누른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잘못된 선택, 해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더대 가두는 반복적인 삶의 패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운명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밖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성공,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감히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융이 가르친 핵심은 우리의 무의식이 결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당신이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으며 증명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기로 결심하는 것,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깊이를 원하기에 피상적인 관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자리를 더는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용기가 필요한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신념을 버리고 두려움을 직면하며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가 두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더 정당화할 것입니까? 당신의 삶에는 이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인생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허락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완벽한 순간이나 신성한 계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신호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무언가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며 당신을 진정한 길로 안내하려는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놓아주기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립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결코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고 선택의 자리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끌어당기는 많은 관계와 상황들이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경험, 물려받은 신념, 혹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설치된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강력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믿는다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관계만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패턴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연인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심지어 사는 도시를 바꿔보지만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문제의 진짜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것, 직면하지 않은 것, 당신의 정신 속으로 통합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불확실함이 너무나 두렵기에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르는 천사보다 아는 악마가 낫다며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그곳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안정으로 위장한 정체의 공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통합을 충만하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열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언젠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되어 억압하고 부정하고 숨겨왔던 당신 자신의 모든 측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경우 바로 그 그림자의 발현입니다. 제한적인 믿음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대신 그 믿음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열쇠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세상이 당신을 더 잘 대우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열쇠는 당신의 신념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며 당신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내면의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기 탐구에 몰두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변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당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한때는 어떻게든 어울려야 한다고 느꼈던 장소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자아감이 더 이상 외부의 수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결정을 내리며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의미 있는 사건들이 거의 마법처럼 일렬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그에 응답합니다. 기회가 생겨나고 관계가 바뀌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들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변화에 헌신하기 전에 외부적인 증거를 먼저 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기 전에 세상이 먼저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어난 그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도 직선적이지도 않습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유혹적으로 보이고 성장의 불편함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 직면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삶은 변모합니다. 외부 환경이 즉시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참고 견뎠던 사람들과 상황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변명해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때는 정당화했던 것들을 이제 그것의 진짜 모습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험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한 번의 기회를 걸어볼 것인가? 놓아주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고 미지의 세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당신이 속한 환경,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는 곳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가? 습관에 더뎌 빠지기는 쉽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에 계속 집착한다면
당신이 얻게 될 유일한 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삶에 갇히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작은 암시들을 말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직장,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이 그 신호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항상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후 감정적으로 소진될 때마다, 당신의 직관이 어떤 장소는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속삭일 때마다, 명백한 이유 없이 마음속 무언가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을 인도하려는 시도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융은 개성화, 즉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고독,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닌 것들을 벗어던질 때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을 발견하기 전에 텅 빈 공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겪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고 있더라도 익숙한 것을 붙들고 있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삶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잇는 다리입니다. 과거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맨 처음부터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놓아주기로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마음이 맑아지며 갑자기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붙들고 있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놓아주기를 두려워하는가? 모든 집착 뒤에는 이야기가 있고 오래전에 놓아주었어야 할 것들을 계속 붙들도록 당신을 설득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관계를 놓아버리면 더 나은 것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 직장을 떠나면 다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정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의식의 권리로 당신의 것인 것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떠나간 것은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이야기의 한 장이었고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끝나야만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나은 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을 놓아줄 용기를 가졌을 때에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해온 삶의 영역들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기꺼이 놓아줄 것인가? 당신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놓아주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의 심오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이기적이라고,
또는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그들 자신의 안락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누군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종종 위협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의 압박,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당신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그들이 당신의 여정을 인정해 주리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며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장애물은 과거를 놓아주기를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관계에 매달립니다. 어떤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직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할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놓아주는 것은 더 이상 상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새로운 현실의 발현입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놓아주기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만약 내가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만약 우주가 항상 나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안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까? 자기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매일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과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되며 오늘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시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더 큰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세상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우리 정신 깊은 곳에 자리한 진정한 자기 자신, 즉 본질과의 연결입니다. 20세기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평생을 바쳐 이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언어를 해독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소진되는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많은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에게 아무런 성취감도 주지 못하는 직장을 그저 변화가 두려워 계속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밝혀주기는커녕 오히려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걸까요? 융은 그 해답이 바로 그림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특정 감정들을 억누르도록 배웁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아가도록 교육받죠. 그 틀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위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누른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잘못된 선택, 해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더대 가두는 반복적인 삶의 패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운명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밖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성공,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감히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융이 가르친 핵심은 우리의 무의식이 결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당신이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으며 증명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기로 결심하는 것,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가치보다 못한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깊이를 원하기에 피상적인 관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자리를 더는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용기가 필요한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신념을 버리고 두려움을 직면하며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가 두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울지